안녕하세요. 바브라목독방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자가 어른거린다는 말처럼 아주 세하게 들리는 말도 없죠. 이렇게 어른거리다가 갑자기 베일을 벗고 발톱을 확 들이대면서 긁어버리면 이건 뭐 무슨 즉석복권 긁기라도 하면 일말의 희망이라는 두근거림이라도 있지. 그냥 뭐 사자발톱이라는 맹수의 날카로운 공격 대쉬가 생각이 들 정도로 어른거렸던 리스크는 위기로 재현이 되고 그 위기는 결국 현실이 되어버리는, 모든 게 그동안 당당하게 보였던 자산 시장의 현실을 쭉 하고 무슨 뭐 마른 오징어 잡아 째듯이 찢어지게 되는 아픔을 겪게 되는 건데,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의 뇌리에는 이게 마치 주홍글씨처럼 남아있는 상처, 그 상처를 다시 생각나게 하는 단어 IMF. 그냥 영어 스펠링 세 글자는 여전히 뭐 나는 자연인이다 로 뭐 산속의 은거를 선택한 사장님들의 하소연들, 대부분의 공통적 단어가 바로 IMF 아닙니까? 이게 지금 오늘 엄청난 경고성 발언, 바로 IMF에서 나왔는데, IMF 연례 협의 결과로 발표가 됐죠. 정말 뭐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어른거린다는 말이 점점 마각을 드러내는 듯한 느낌이 들 정도인데요. 바로 국제통화기금 한국미션단은 한국을 들어서 경제의 대외 불확실성이 상당히 크다는 점을 거론을 했는데, 이러한 적극적 대응책으로 강력한 경제정책을 주문을 또 했습니다. 지난 1997년 우리는 이미 금융 전반을 국제통화기금에 죄다 내어주어야 하는 신세였기 때문에 이게 지금도 IMF는 얼마든지 한국을 향해 강속구를 던져도 될 만큼 아주 어깨당당, 위풍당당할 수 있는 금융적인 뭐 근거가 있을 수 있는 거죠. 늘 뭐 한국을 향해선 이렇게 강력한 촉구가 수반이 될 수 있는 건 그만큼 1997년에 채찍이 있었기에 그래도 뭐 한국이 위기를 넘었지 않았느냐라는 뭐 개선장군 같은 느낌도 지울 수 없는 IMF인데, 은근히 우리 쪽에서는 좀 쫀심이 상하기도 하고요. 뭔가 주눅이 드는 느낌도 들 수가 있죠. 그래도 어째 힘이 붙어있는 쪽이 뭐 금융을 굴리는데 동조해야 하는 뭐 그런 세계의 흐름, 판살이 아닙니까? 결국 자본의 이미 우위에 있는 조직이나 국가가 모든 걸 먹는 승자 독식과도 같은 시스템이 이 자본주의의 룰이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IMF 한국미션단은 한국 경제 성장률이 2% 정도 근접할 것으로 전망을 내놨고, 기존 성장률 전망치를 2.5%까지 잡아놨었는데 0.3% 정도 뒤로 밀렸습니다. 아주 매정하게 깎아버렸죠. 2.2% 정도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역시 3분기 이 성장률 둔화, 특히 수출 부분에서 마이너스 0.3%로 가는 이 뒷걸음질을 쳤기 때문에 확실히 실물 경제 부분에서 한국이 경쟁력을 잃어버리는 구도로 가는 모습, 고스란히 반영을 한 것으로 볼 수가 있죠.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불확실성. 한국이 지금 경제에서 제일 큰 장벽이라 볼 수 있는 게, 실제로 장벽은 눈에 보이기라도 하지, 불확실성은 이 보이지 않는 장벽, 장벽 중에서도 상당히 고난도 장벽이죠. 보이는 장벽보다 더 두께가 두꺼워서 이건 뭐 넘어갈 수 있을지에 대한 미지수가 팍팍 박혀있는 장벽인데, IMF가 이렇게 한국 경제 상황에 대해서 야박한 이 불확실성을 근거로 한 하방 리스크를 언급한 건 정말 귀에 제대로 새겨 들어야 할 부분이 크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게다가 내년 1월이면 미국발 금융 대변화, 미친 쓰나미처럼 몰려올 가능성 아주 크고요. 이런 여파를 제대로 고려하자면 2% 성장률도 뭐 감지덕지란 얘기죠. 현실적으로는 1% 성장률로 떨어질 가능성도 높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미국의 여파는 지금부터 한파가 몰아닥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미국이 주요 교역 대상국의 거시경제 환율정책 반기 보고서에서 한국을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을 했다라는 거. 중국, 일본, 싱가포르, 대만, 베트남, 독일이
같이 포함이 됐지만 여기에 이 거론된 나라들이 대부분 트럼프가 가장 실속 있게 미국 자본을 빼먹는 나라들로 카테고리를 만든, 한마디로 환율 관찰 대상국이라는 가두리 안에 넣어서 이후에 집권 시 상당한 무역적 부담을 줄 수 있을 만큼의 이 보호무역을 위한 관세 지정에 대한 공격적 시동을 거는데 무리가 없을 정도로 아주 리스크를 깔끔하게 뽑아놓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환율 관찰 대상국이 됐다는 건 그만큼 미국과의 교역이 활발한 나라라는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결코 공짜 점심 같았던 미국 대상으로 한국 교역에서의 독점을 눈에 흙이 들어가도 인정하지 않겠다는 미국적인 매의눈, 매파적인 이 콕 집어내는 리스트라는 걸 고스란히 또 알 수가 있는 대목이죠. 그리고 이 부동산 쪽에서 상당히 무리한 확장 공사를 했던 중국, 그리고 일본은 이미 버블을 30년 전에 맞았었고, 독일, 한국, 몇몇이 지금 가장 부동산이라 불리는 자산시장이 흔들릴 수 있는 나라들로 이 레이어를 구성하고 있다는 건도 위험인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나라들 중에 압도적 부채 규모는 바로 부동산에 박혀있는 자금들, 그 규모가 가장 큰 한국이라는 사실이죠. 어제 한은에서 발표한 가계부채가 1900조를 뚫어버린 사실. 이렇게 부채가 역대급이 되어버리면 2021년 집값이 엄청나게 올랐던 그 시기 이후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부채 규모가 폭주를 하고 있는 건데, 결국 이게 가장 민감한 자본시장의 내관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결국 여기에서 부동산과 연관된 주담대만 19조 4천억이 터져버린 건데, 지금 집값 하락을 기다리는 분들이 굉장히 지루한 마음을 가지고 언제 떨어지냐고 계속해서 스스로를 보채고 있는데, 이거 지금 대부분의 진행 과정 보면 이례적 요소들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이게 한 번에 와르르 자산시장의 가치를 허물 수 있는 요소들이 매일매일 이렇게 터져 나오고 있는 게, 이걸 진행형으로 보지 못한다는 건 너무 급한 마음을 가진다는 그런 얘기죠. 그냥 한 방이라는 생각이 들 만큼 엄청난 위험 요소들이 융단 폭격을 가할 만큼 확대가 되고 있다는 사실이 더 큰 위기란 얘기입니다. 게다가 지금 미국발 변수가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가두리를 딱 치기 시작하면서 내년 1월부터 본격 시작될 보호무역의 삭풍이 불기 시작하면서부터 이 경제 전반의 모습, 오늘 IMF에서 기획재정부를 통해서 경고를 했듯이 하방 리스크가 상당히 커서 2%대 성장률에서 1%대 성장률로 떨어질 수 있다는 위기로 엄청나게 현실적으로 대두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이렇게 되면 여지없이 이 부동산 시장은 고스란히 아파트 가치라는 게, 그냥 우리나라 아파트 가치는 기대감 하나로 무지막지하게 버텼던 시장이었는데, 이런 일말의 기대 자체가 사그러드는 순간 가격 조정은 정말 대폭적인 물갈이를 시작하게 될 거란 얘기입니다. 한국 부동산, 이런 대변화라는 태양 아래서 속절없이 녹아내리는, 아주 그동안 달콤하지 않았습니까? 그 달콤했던 아이스크림이 돼서 녹아내릴 수 있는 위기를 겪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만큼 부채가 다른 여타의 나라들보다 월등하게 많은 파일을 차지하고 있어서 결국엔 금리 직격할 수밖에 없는 미국 국채 시장, 그 첫 스타트가 될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미국 국채 10년물 한번 보세요. 4.4%가 이미 넘어가고 있습니다. 지난주 잠깐 보합세를 유지하다가 장단기 할 것 없이 죄다 오르는 추세로 가고 있다는 것을 여지없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미국은 트럼프 집권 이후에 국채 발행을 더욱 늘리게 될 거고, 당연하죠. 지금 재정 확대 정책을 하려면 국채 발행 꾸준히 늘려야 하니까 당연히 수요는 더욱 늘어나게 될 거고, 가격 떨어지면 국채 금리는 올라갈 거니까. 미국 국채 금리가 모든 세계 금융시장의 금리를 들어 올리는 견인차 역할을 할 건데, 미국 국내 물가는 아마도 천정부지로 다시 치솟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미국 연준이 12월에 기준금리 동결할 거라는 썰을 흘리는 것도 다 이런 보관이 깔려 있는 거죠. 어차피 다시 올려야 할 기준금리라면 지금 내려봤자 아무 쓸데기도 없으니까
국채금리 외에도 더 가중이 되는 건 이 트럼프 대통령이 보호무역이라는 장벽을 딱 세우게 되면 이 물가 선택지 당연히 소실이 되어버리고 저가의 중국 제품 못 들어오니까 미국 자국민들도 자본시장에서 상품을 저렴하게 선택할 수 있는 여지를 잃게 됩니다. 이런 미국의 상황은 고스란히 다른 나라로 전가가 되는 거고. 근데 이게 결국 또 자충수가 될 수도 있어요. 보호무역이 하나의 커다란 보이지 않는 성벽을 쌓는 건데 성벽은 자칫 효율적인 방어를 위한 방어 체계가 될 수도 있겠지만 자칫 그 속에서 고립되어서 무너질 수 있는 리스크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무리한 국채 발행은 미국 재정적자 위험성을 더 크게 확대시킬 수 있고 급등하는 물가 잡지 못하게 되면 금리는 천정부지로 오르게 되고 증시는 반대적으로 폭락할 수 있는 위험성이 대두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미국 호황이 과열이라는 위험을 안고 있는데 지금 뭐 나스닥, 다우, S&P 500이 불안한 것도 엔캐리 청산자금 300조가량이 일시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일본 화폐의 유용성이 다시 일본 중앙은행에 의한 기준금리 인상으로 동선이 확대가 된다면 고스란히 한순간에 자금이 증시에서 빠져나갈 위험도 커지게 된다는 얘기죠. 가뜩이나 보호무역으로 인한 렉이 딱 걸린 상황에선 미국 경제가 자칫 휘청일 수 있는 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경제대공황, 정말 뭐 호랑이 담배 피던 그런 옛날 옛적의 얘기로 들리지만 이게 한순간에 또 들이닥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025년이 대격변의 해가 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올해 트럼프의 위기를 수개월 전에 내다봤던 브랜든 빅스라는 사람이 기묘하게도 이 트럼프의 대위기설에 대해서 언급하면서도 이후에 그가 집권한 해 2025년 경제 대공황이 금융시장으로부터 비롯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틀린 소리 아니거든. 뭐 막장 같은 말이 아닌 건 진짜 미국의 위기는 금융에서 비롯될 수밖에 없는 적자 현상. 4경 2천조를 재정 확대를 시행해도 괜찮을까 싶을 정도로 천문학적이긴 하죠. 그냥 뭐 황당한 소리라고 물릴 수도 있지만 이 양반이 말한 부분들이 디테일하게 맞아 들어가는 것도 그냥 무식한 소리로 위협하는 목소리로만 들리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아무튼 뭐 이 양반이 대나무를 꽂아서 신을 받았던 또 아니던 간에 확실히 미국의 경제정책은 상당히 극강의 모습으로 내년에 가게 될 거고요. 이로 인한 여파는 거의 상상 초월. 가뜩이나 오늘 IMF의 경고를 받아든 한국으로선 부채 문제가 가장 큰 내관이 될 수밖에 없는데 엄청난 금융 여파가 찾아오게 된다면 뭐 볼 것도 없이 기존의 아파트 시장은 그 가치라는 새싹도 싹둑 잘려나갈 만큼 엄청난 자산 시장의 변화가 찾아올 거니 정말 안전벨트 꽉 매고 절대 무리하지 않고 준비, 대비, 채비 철저히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부동산 크래커죠. 오늘 IMF에서 발표한 데이터 역시 한국은 하방 압력을 확실하게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 리스크에서 빨리 벗어날 수도 없는 건 부채 무게가 너무 무거워. 그리고 트럼프 트레이드에 대한 영향도 뭐 고스란히 직격으로 맞을 수밖에 없는 거고. 경제 대공황이라는 상황이 머나먼 얘기 같지만 현실로 나타날 수 있는 엄청난 변화도 찾아올 수 있는 지금의 세계 경제 상황이라 말할 수 있겠네요.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생활 한번 복잡한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